네, 한진중공업이 오늘 이제 그 완전 자본 잠식 이슈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예전에도 제가 뭐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 구조가 너무 크게 불안정하거나 연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 요건에 대한 설명 영상을 한 2번 정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본 잠식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그럼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진중공업은 어떤 절차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본이 잠식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자본을 이제 다 까먹었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슈퍼마켓을 한다고 해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억 원을 뭐 대출 받아서 슈퍼마켓을 시작했다. 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것은 부채고 부채와 자본은 이제 또 별개로서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재무적인 세부 내용이니까 오늘은 자본 잠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천만 원 정도 예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뭐 회사를 차린다. 실제로 5천만 원 회사를 거의 못 차리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5천만 원이 그 자본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해서 이익이 계속해서 쌓여요. 그쵸? 여기 자본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해서 이익이 계속해서 쌓여요.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1년 동안 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네, 성공적이죠?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에 3천만 원 벌었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번 돈을 어디다가 쓰지 않고 회사에 세이브를 시켰어요. 이 돈을 어디에다 쓰지 않고 회사에다가 세이브를 시켰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돈을 잉여금 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부채는 아예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8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본금 5천만 원 더하기 잉여금 3천만 원. 물론 이 8천만 원을 캐시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재무제표 상으로는 지금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쳐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영업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쌓여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처음에 나갈 때는 어디서 나갈까요? 잉여금에서 나가요. 그럼 처음에 이제 적자가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잉여금은 여기서 제로가 돼버려요. 아예 없어지는 거죠. 3천만 원이 적자가 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적자가 또 나기 시작한다. 그럼 어디서 돈을 까야 됩니까? 바로 이 자본금에서 돈을 까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을 다 날리고 적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생겨나면 자본금에서 이걸 까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본 잠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만약에 빚이 이 5천만 원까지 초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에다가 뭐 1억 정도까지 마이너스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자본금이랑 잉여금 합쳐서 8천만 원이었는데 1억을 손실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천만 원. 그러면 어때요?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은 거래 정지 사유가 됩니다. 왜 거래를 정지하냐? 회사가 번 돈을 까먹은 것도 모자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까먹었어요. 그쵸? 그럼 그 회사의 존립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래소에서는 일단 종목에 대한 그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혔기로는 그
한진중공업의 이제 거래 정지를 4월 1일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4월 1일까지 이제 거래 정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 안에 뭔가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야겠죠. 한국거래소에 한진중공업이. 그래야 회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출자 전환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말이 역시 좀 어려운데,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잉여금도 말했지만 그 외에 보통 부채라는 게 있어요. 한 1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에 대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이 부채 1억 원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는 없어져요. 대신 경영권의 일부를 이제 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채권단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못 받는 것보다는 그 회사 주식이라도 갖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출자 전환을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크게 줄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자본 잠식에서 출자 전환으로 넘어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진중공업이 이런 출자 전환이라든지 혹은 기타 방안을 통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자본 잠식을 해소시키려는 움직임들을 4월 1일 전까지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 안이 잘 통과가 됐을 때는 상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출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기사를 간단히 보면 그 비지배 지분을 제외한 자본 총계는 전년 5,575억에서 마이너스 7,415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를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마이너스 139.9%, 마이너스 140%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완전 자본 잠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진행될 출자 전환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이제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래 정지, 상장 폐지에 대한 조짐은 기업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경고 신호를 주니까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 잠식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주식 관련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네,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